자, 제가 한 달 전쯤에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결국에 삼성전자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안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며 저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수가 편하게 올라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식은 자신의 감정대로 매매한다면 망하기 딱 좋은 싸움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주가가 얼마 가겠지, 언젠가는 오르겠지,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10만원 가겠지, 15만원 가겠지, 이런 희망사항 가지고 주식을 하면 한두 번 운 좋게 맞춘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희망사항 가지고만 매매를 할 것이고 결국에 크게 잘못 걸렸을 때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되어서 수십 퍼센트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삼성전자 주주처럼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떨어져봤자 주가 방어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좀 크게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떨어져봤자 한 10%? 딱 그 정도까지만 보고 있으며 단타가 뭘 알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에서 추세와 분위기, 수급 이 세 가지 요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며 실적이 좋고 재무제표가 좋거나 저평가되었다고 주식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실적, 재무제표, 저평가 이런 기준으로 주식이 오를 거라면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과 AI가 시장에 모든 돈을 쓸어 담았을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스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종목이 아니라면 뭐 이런 영향이 거의 없는 종목이라면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삼성전자는 그냥 코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다시 고점을 뚫어 주었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최소한 한금선 위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9만원 근처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한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한금선만 보시고 일봉 종가 기준으로 이 황금선 아래에 마감한 적이 더 많냐 아니면 위에서 마감한 적이 더 많냐 어떤 것이 더 많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은 그만큼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며 악성 매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삼성전자가 끝까지 오를 때는 이런 추세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잠깐 휘청거리고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곡선을 그리면서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황금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폭락장을 제외하고 지난 폭락장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이런 추세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세 올라와서 황금선 위에서 한 달 정도 시간 보내고 뭐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다시 올라와서 시간 또 보내주고 그랬어야지 그동안 삼성전자 추세와 맞는데 지금은 그 추세에서 평소와 다르게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코스피와 완전히 엇갈려 버렸기 때문에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황금선 회복해주고 이 종목 특성상 한 달 정도는 계속 황금선 위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놀아준다는 뜻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잠깐 뭐 미국 증시가 올라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뜨리기 바쁘고 밑에서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올라가려고 해도 위로 매물이 너무 많고 힘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대충 방어하면서 코스피를 폭락시키지 않기 위한 요소일 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쉽게 급등시킬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돈을 써서 올릴 이유가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운 좋게 올린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계속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뭐 잠깐 8만원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아서는 매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되냐? 어디가 저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심하게는 마이너스 20% 근처까지 찍었을 것이고 마이너스 10% 찍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여태까지 삼성전자 결과가 좋았으니까 뭐 삼성전자는 계속 사야 된다, 적금처럼 모아야 된다, 결국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마음 편한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차라리 맥쿼리 인프라에서나 하지, 이거는 맥쿼리 인프라처럼 절대 안전한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가 방어율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지금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제발 이거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가 방어율이 굉장히 뛰어나고 삼성전자와 완전히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저거와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삼성전자도 어쨌든 간에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진 않겠지만 누군가는 고점에 사서 지금 마이너스 20% 근처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마음 편한 소리를 할 수가 없으며, 마음 편한 소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상승하기 전에 한 6만원 이하부터 잡으신 분들이 마음 편한 소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내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당연히 마인드와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고점이라든지 저점이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5월 13일 저점이 78,400원, 이 자리를 깨냐 지켜주냐는 뭐 지금 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뭐 깨면은 저점이 더 낮아지던가 할 텐데, 아니면 이걸 쌍바닥으로 지켜주면서 다시 올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놓고서 매매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심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황금선 밑에서 안 좋은 추세에서 모아온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락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대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보통 급등주들은 황금선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 이게 모였을 때, 쌓였을 때 엄청난 시세가 발생합니다. 떨어지는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황금선 밑에서 안 좋은 시간이 모였을 때 떨어지는 그 각도가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모였을 때 하락으로 크게 기울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서 지금 당장 뭐 물타기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종목들, 다른 종목들 좋은 것들 열렸는데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이 진짜 물타기를 하고 싶고 저점을 잡고 싶다면 일단 한번 매를 맞은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매를 맞는다는 게 이게 모여서 음봉이 좀 커다랗게 나왔을 때, 삼성전자 치고 음봉이 커다랗게 나오려면 한 2%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2%만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단기 저점을 이게 막 여기 다른 잡주처럼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저는 단기 저점을 한 75,000원 정도, 75,000원부터 73,000원,
이거를 단기 저점으로 보고 있으며 제가 주식을 들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좀 싸게 사모으고 싶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저는 한 7만 3천 원부터 7만 5천 원짜리까지 왔을 때 1차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총 매수 계획이 1000주라고 쳤을 때 저는 이때 1차 진입을 한 400주에서 500주 정도 40%에서 50% 정도를 할 것 같으며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한 7만원 초반 7만 2천원 정도에서 한 7만 1천원에서 7만 2천원 정도까지 2차 진입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이때 나머지 전부를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진입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무한으로 다른 잡주처럼 떨어지거나 좀 크게 폭락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를 좀 단기 저점으로 좀 지켜줄 강력한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단기간 쌍바닥을 이루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황금선 회복해준다. 그러면은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물렸다면은 올라오는 거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고 내려온다면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반등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은 황금선 위에서 한 달 이상 유지가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황금선 회복해 준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야지, 단단하게 유지하고서 수급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지 그 다음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점 매수 포인트가 이렇고 이 가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될 때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고 감정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매매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완할 기회가 주어지고 고칠 수가 있는데 그냥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결국에 계좌에 돈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지 그 계획대로 매매를 할 텐데 그냥 아무거나 내가 지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단순히 거래대금 상이만 보더라도 늘렸습니다. 지금 당장 고점 뚫어주는 거 매수하고 싶고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종목을 고르라면 지금 거의 50개도 골라서 50개 종목을 전부 다 매수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떨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였을 때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